(2024년 3월 14일) 화이트데이네요. 목요일입니다. 히든풋볼 목요부 오늘 또 셋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영훈입니다. 어떻게 이번 주 좀 빡센가요? 목소리가 많이 안 좋은데, 주원이 형? 아니 감기 걸려서 그런데 제가 근데 감기가 좀 오래 가는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오래 가냐? 네, 언제 걸렸지? 아니 지난주 주말에 약은 잘 복용하나요? 약 먹고 있는데 지금 나은 거예요, 사실. 났는데 네. 마지막까지 이렇게 남아 있네요. 약간 목이 살짝 약간 마탱이가 간 그런 느낌이라서 전혀 문제 없는데 약간 좀 불편한 정도? 약간 좀 코 막히고. 저도 딱 저랬어가지고. 언제요? 저 지지난주. 지지난주에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왔어요. 거의 이게 막 끽끽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렇게 나왔었어요. 끼끼요?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목 다 쉬면 성대 결절 온 것처럼. 그거 모르세요? 네. 근데 저는 좀 목이 강해가지고 근데 좀 강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막 목이 안 나올 정도로 목을 써본 적이 없어서 저는 목이 길어서 슬픈 생물이라 가지고 목이 좀 약해가지고 맨날 막 이래요. 목이 마식하면. 뭔 소리야, 이씨. 네. 근데 이게 끝까지 좀 남아 있어서 네. 뭐 한 2, 3일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 그럼 테니스만 치셨어요? 계속? 아니요, 오늘 목요일날 오전에 레슨 일주일에 한 번 해서 오늘 목요일에 원래 레슨하고 네. 아니 인스타에 또 올리셨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대회 사진 대회. 네. 그거 일요일날 대회였습니다. 약간 안산 그리너스 느낌 나는 그런 유니폼 입고 그 옷이요? 네, 치셨던데. 테니스 옷이 좀 이제 원색들이 많아서 네. 저도 원색을 좋아해가지고 그냥. 자, 어제 이 디에슬레틱의 김진규 우리 또 먹거리 강화 실장님 그 인터뷰가 실렸다라고 오프닝 때 잠깐 다뤘었는데 우리 또 장코치님도 이게 멘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근데 이게 제가 요청이 들어와서 하긴 했는데 디에슬레틱인지 몰랐어요. 네, 아니 근데 또 인스타에 올리셨더라고요. 이거 저 대본 받아보고 뭐야 디에슬레틱에 나갔네 이러고 올린 거예요. 그래요? 네, 몰랐어요 아예. 아니 그러면은 맨 처음에 이제 네. 어디 요청이 들어올 거예요. 그 네네네. 인터뷰 좀 네네네. 따고 싶습니다. 그걸 이제 어느 경로로 이렇게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 이성모 기자님 통해서 연락 왔는데. 이성모 기자님. 네, 근데 처음에는 링가드 이거 말고 그러니까 제가 원래 평일에 나가는 팀이 있었는데 그거 이제 일하는 걸 와서 직접 취재하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 오셨는데 제가 그 팀을 그만둔 지 이제 한 2, 3주 됐거든요. 그래서 그만둬가지고 그거 취재는 못 하게 됐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것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좀 더 길게 했어요. 막 축구적인 것도 좀 이렇게 썼었는데 보니까 그건 안 들어간 것 같았고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했는데 전 디에슬레틱인지는 몰랐어요. 좀 뭐 쓰잘데기 없는 말을 해서 다 편집된 건가요? 아니 축구적 것도 그냥 저 아시잖아요. 그 축구적인 TMI 또 한 시간 했겠네. 뭐 순위 뭐 K리그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해서 막 했죠 또. 역시 라이센스 있는 이명철을 하고. 좀 TMI 해가지고 영국 쪽에서 바로 차단하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게 나갔잖아요. 이제 문구를 제가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가져왔는데 잠깐 읽어드릴게요. 한국의 전 아카데미 코치이자 텔레비전 해설가인 장영훈은 이것은 엄청난 계약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 뭐 빅사이닝이라고 했으니까. 빅사이닝. 네, 빅사이닝. 자, 많은 사람들이 K리그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유럽이나 기타 아시아 리그로 선수를 내보내는 리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영입, 이제 링가드죠. 네. 링가드의 영입은 K리그 자체가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일종의 증거고 링가드 같은 유명 선수가 뛰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대회입니다. 맞나요? 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사람들은 그가 뛰는 모습만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K리그에 오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궁금해하는 사실이니까. 네. 워딩 그대로 어떻게 잘 실렸나요? 도중에 뭐 바뀐 표현이나. 네, 뭐 편집된 거 하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맥락이 뭐였냐면은 링가드 이제 영입됐는데 저한테 들어온 질문은 링가드 사이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저한테 물어봤고 40주년 K리그 역사로 봤을 때 링가드 영입이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다음에 FC 서울 그리고 이제 K리그에서 링가드가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좀 사람들에게 여겨지려면은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링가드가 좀 성취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에 대답을 한 거죠. 이제 어쨌든 우리 멤버 중에서는 또 네. 디에슬레틱 이제 최초로 실리게 됐는데 네. 뽕 좀 올라갔나요 또? 아니 뭐 그냥 근데 디에슬레틱인지 몰라서요 저는. 디에슬레틱인 거 알았을 때는? 그냥 그래도 디에슬레틱에 나갔네 그냥 이렇게 했죠. 그냥 왜냐면 워낙 또 많이 인용이 되니까. 이거 인터뷰하고 이렇게 하면 돈 주나요? 아니요 돈 그런 건 없었습니다. 네. 보니까 기사가 되게 긴 기획 기사더라고요. 엄청 길게 나왔죠. 네, 엄청 길더라고요. 뭐 그 FC 서울 서포터 분이신 것 같은데 그분 뭐
인터뷰도 잠깐 들어가 있고 뭐 김진규 실장님 것도 들어가 있고 네.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그래서 이렇게 인스타를 또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직접. 네, 저 대본 올리신 거 보고 그래서 오늘 대본 뭐지? 이러고 확인해봤는데 뭐야 이게 뭐 디제스를 튀게 나갔네 이러고 네. 그래서 공유해야겠다 이러고 올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본인 PR을 네. 굉장히 잘해주셨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거 안 했는데 이제 해야죠. 네. 근데 이런 건 좀 긍정적으로 보나요? 우리 멤버가 이제 또 영국에 이렇게 또 진출해가지고. 네, 뭐 그렇죠. 네, 이제 약간 네. 그 정직원 느낌이잖아요. 아, 인턴 네. 딱지 이제 뗐고. 아, 네, 네. 아니 네. 뭐 그 뭐야 그냥 뭐 자기 일이죠. 뭐 네, 전용훈 코치가 네. 해설위원이 더 이제 유명해지면 뭐 본인이 돈 버는 건데 뭐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냥 뭐 네. 그냥 그런 거 없다. 네, 잘 되면 좋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 정도. 네. 네. 잘 되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팀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일정이 다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얘기했을 때 이거 정배대로 가면은 진짜 좀 클래식한 원래 올라왔었던 그런 팀들만 배치된 8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PL에서는 시티 아스날 올라왔고요. 라리가가 이제 3강이 다 올라왔어요. 레알, 바르사 그리고 알레티까지. 세리에가 인터밀란 탈락하면서 이제 아예 8강 토너먼트에 없어졌고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 도르트문트 그리고 리그왕이 파리 생제르맹이 이제 한 팀 올라오게 됐습니다. 주원 형은 이 구도로 잡히면 이 매치는 정말 재밌겠다 싶은 거 있나요? 8강에서? 8강에서 아스날 뮌헨. 봐봐, 벌써 웃지? 이거 재밌는 매치라고 물어봤죠? 자, 이유는 네. 이유. 네? 아니, 사실 뭐 축구적으로 아니, 어떻게 푸는지 관심 없잖아요. 아니, 이유가 뭐가 필요해? 네. 아니, 벌써 웃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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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느낌이죠. 그 약간 네. 그 전북울산처럼. 네네. 네. 아스날 뮌헨. 아스날 뮌헨. 네. 아스날 바이에른. 그리고 또 파리 뮌헨. 파리 뮌헨. 이강인 김민재. 아, 그러네. 그런 느낌이 있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세리아가 지난 시즌에는 또 세리아도 잘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번 시즌은 세리아가 못 올라온 게 좀 아쉽기도 하고 또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그 세리아가 못 올라온 게 아니라 인터밀란이 못 올라온 게 아쉬운 거 아닌가요? 아예 찬우 그러니까 저 지금 말씀드리려고 네네네네. 하는데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찬우 형을 한 번 좀 더 봐야 되는데 네. 그것도 아쉽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인터밀란이 이제 올라와서 찬우 형과 같이 축구를 보는 것도 재밌지만 네. 찬우 형 개인적으로도 네. 이 출연료의 문제가 네. 예. 왜냐면 8강만 올라와도 2개가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1차전, 2차전. 근데 어쨌든 두 번은 부를 거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찬우 형이 굉장히 안타까워 있지 않을까. 어제 양주 한 병을 그냥 그대로 때렸다고. 그래요? 네. 끝나고? 네. 와, 그 경기 끝나고 그 시간에? 네, 양주 한 병 그냥 그대로 먹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듣기로. 네. 예. 장코치님은 어떠세요? 이제 매치업이요? 뭐, 네, 매치업으로 딱 봤을 때, 여기 붙으면 좀 재밌는 축구 나오겠다. 저는 아스날 파리 혹은 시티 파리. 왜요? 그냥 그냥 범 바르셀로나 묻은 사람들끼리 아, 붙는 이게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 매치는 재미가 없지. 아스날 파리가 뭐가 재밌어. 왜요? 아니, 진짜 아스날 뮌헨 재밌죠? 그리고 레알 AT 마드리드. 레알 아틀레티코. 그거 재밌죠. 그리고 네. 아스날 맨시티 재밌죠. 이렇게부터도. 이렇게부터도 재밌고. 바르셀로나 아스날은요? 바르셀로나 아스날. 네. 이게 마지막 8강이 아스날이 올라왔던 게 아스날 바르사 아닌가요? 아니 맞지 않나요? 그랬었나? 네. 네. 뭐 저도 몰랐는데 14년 만에 올라간 거라서 맞아, 14년 만에 8강이라서. 와, 근데 진짜 오래되긴 했구나 싶더라고요. 이 시청자분들은 같은 리그는 노잼이다. 그래요. 네, 네. 저는 이제 보고 싶긴 하네요. 맨시티 아스날. 맨시티잖아요. 네. 근데 곧 보잖아요, 리그에서. 리그에서의 느낌과 달라요. 이게 또 그 챔피언 긴장감이 토너먼트니까. 달라요. 네, 그 긴장감이 완전 다릅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 픽을 뽑은 이유가 있으세요? 픽이요? 네. 뭐 아스날 파리 같은 경우는. 아스날 파리는 그러니까 뭐 저는 아무래도 좀 감독이 크죠. 네. 감독 그게 큰데 스페인 감독들. 네, 아스날 입장에서 조금 결국에는 좀 더 경기로 봤을 때 좀 재밌는 경기를 할 수 있는 양상이 예상이 돼서 파리 같은 경우도 이제 보게 되면 베스트 11이 고정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유동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 뭐라 그러지? 통수를 친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네, 네가 이렇게 할것 주먹을 낼 것 같으니까 같으니까 나는 볼을 내지만 네가 여기서 꼬우면 난 이렇게 내겠다. 네, 약간 시티, 아스날, 파리 이 세 팀은 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라인업부터 보는 재미가 있다는 얘기죠? 네, 반면에 나머지 팀들은 이제 경기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조금 약간 고정적이잖아요. 라인업이 네, 네. 비교적.
근데 이제 이 세 팀은 그래도 좀 유동적이다 보니까 그런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참고로 이 아틀레티코랑 그 인터밀란이 오늘 경기가 있었고 결국 이제 아틀레티코 올라갔잖아요. 네. 지난주에 장코치님이 이런 얘기를 또 하셨더라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홈을 믿어보겠다. 네. 그리즈만이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그게 크다. 네. 데파이 폼이 나쁘지 않다. 352에 최적화가 돼 있고 완전한 투톱의 모습이 갖춰졌다. 오, 네. 이게 완전 오늘 경기에서- 적중했네. 네. 네, 완전 개 적중했거든요. 네, 그 데파이 넣은 골 보시면은 그게 딱 제가 얘기했던 거긴 해요. 그게 투톱일 때랑 원톱일 때랑 다르거든요. 네. 근데 투톱일 때 특히 백파이브랑 공략하면은 공 가까운 쪽으로 이동해서 내 마크맨을 의도적으로 끌고 갔다가 그럼 내 마크맨을 끌고 갔으니까 그 마크맨이랑 그 다음 수비랑은 간격이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로 그때 이제 돌아 들어와서 그 공간으로 이제 골 넣는 거거든요. 그게 딱 투톱 움직임이면 사실 원톱 움직임은 그게 많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데파이가 진짜 근데 저는 그 언제죠? 브라질 월드컵이죠? 14년에. 그때랑 솔직히 진짜 엄청 많이 달라졌어요. 아, 그러니까 데파이는 그 이후에 사실 시련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본인 개인 뭐 분석가 네. 고용해가지고 막 스타일 네. 바꾸고 네. 어느 리그 어느 팀이 나한테 뭐 제일 네. 잘 맞을 거 아니야 이런 거를 통해서 약간 다른 유형의 선수가 좀 된 케이스가 아닌가. 네, 그래서 막 리옹 때는 또 가짜 9번이었다가 그러니까 저는 한 3번 정도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구아인 이후로 이 정도로 형태가 많이 바뀐 선수는 처음 봐요, 솔직히. 케인도 되게 크게 한 2번 정도 바뀌었는데 데파이는 한 3번 정도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뉴 버전이 계속 나오는 느낌으로. 네, 어떤 식으로 바뀐 거죠? 데파이는 완전 그냥 이제 왼쪽 윙어였죠. 저희가 그냥 아는 그냥 원원에서 옛날 데파이. 안쪽 잘라 들어와가지고 슈팅 가는 그런 형태였다가 이제 그 다음 같은 경우 이제 뭐 체중 증량하고 이러면서 좀 맨유 때는 그러니까 이게 막 뭔가 달라졌다기보다 사실 그냥 좀 부진했고. 예, 근데 이제 리옹 왔을 때 이제 브루노 제네시우 감독할 때랑 그때 이제 대표팀 뽑힐 때 보시게 되면은 가짜 9번인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지공을 주도하는 가짜 9번이 아니고 역습을 할 때 저희가 저번에 맨체스터 더비 리뷰했었잖아요. 네. 4-4-2-0이라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역습을 할 때 항상 앞을 보고 역습을 약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역습형 가짜 9번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또 완전 투톱까지 이제 됐는데 그래서 그래도 보고 이거 딱 그래도 나왔구나 이게 싶긴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근데 왜 또 인스타에 안 올리셨죠? 그렇게 그 개눈깔 달아가지고. 근데 그거는 그냥 아스날이니까 가볍다? 저도 네. 올린 그러니까 그게 제가 처음 또 나왔을 때 얘기니까 네, 그냥 네. 의미가 있어서 한 거지 뭐 시도 때도 없이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제가. 시도 때도 없이 그런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그런 가벼운 사람 아닙니다. 저는. 네. 네. 역시 무거운 남자, 묵직한 남자 장코치. 네, 되게 무겁다는 느낌은 없어요. 네. 네. 가볍다는 느낌도 없지만 되게 무겁다 뭐 그런 느낌은 그냥 없습니다. 딱, 네. 뭐 페더급 정도 되는 네, 거죠. 네. 뭐 대체로 하면. 네,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제 딱 제국이가 오늘 오자마자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장코치님 예상 네. 적중했다. 네. 야리 돌림 한번 해달라고 아. 네, 얘기를 해가지고 네, 좋습니다. 뭐 아직 좀 이르긴 한데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어디가 우승 가능성은 제일 높다고 보십니까? 이 8강 올라온 팀들 중에. 이거 네. 저는 약간 도르트문트 그다음에 PSG 바르셀로나가 조금 아스날이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가능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 네. 네. 또 미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맨시티 레알 저는 내 느낌상은 AT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오. 오. 느낌상은 이 세 팀 정도가 결승에 갈 확률이 조금 다른 팀보다 높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이 8강 대진은 어느 팀이든 가능하다. 그러니까 진짜 너무 네. 좀 거를 타선이 좀 없죠, 솔직히. 네. 네, 하나하나 봤을 때. 자, 주원이 형은 시티, 레알, 아틀레티코 이렇게 세 팀 네. 얘기했고, 장코치님은요? 저도 거의 비슷해요. 저도 그러니까 넷 나뉜다고 보거든요. 네. 우승 그러니까 뭐 대진이 나와봐야 또 알겠지만 저도 우승이 현실적으로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는 시티,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바이언 4개. 바이언까지. 네네. 여덟 팀 중에 네, 팀. 팀을 얘기를 하면 근데 저번에도 전 했었잖아요. 전 챔스는 알레티라고. 알레티. 네. 아틀레티코가 전 챔스는 이번에 알레티. 시메온의 오른 수건을 또 풀 것이다. 네. 이게 그 토너먼트 라운드 들어오면은 오늘은 이제 또 결국엔 결정적인 찬스를 못 넣긴 했는데 네. 로드리고 리켈메랑 이 사물리노는 결국에는 이 원어원 옵션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이제 둘 다 피니싱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근데 그 부분에서 둘이 거의 좀 비등비등하게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서 좀 어드밴테이지가 있지 않나. 저는 사실 올 시즌 아틀레티코가 리그에서 이거보다 더 잘할 줄 알았거든요. 네, 원정에서 근데 뭐 너무 진짜 바닥쳐서. 원정 고자여가지고 네, 지금. 근데 너무 심해요. 네, 아니 저는 뎁스도 되게 좋다고 봤고 네. 영입도 되게 잘 됐다라고 네. 생각을 했고 또 프리시즌에 이제 시티랑 우리가 하는 것도 봤고 뭐 K리그 마찬가지지만 저는 그 이전에 오픈 트레이닝 해설을 하면서 자료 준비를 쭉 할 때도 아니 알레티코 보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올 시즌에. 네. 기존 멤버도 꽤 괜찮고. 네. 근데 리그는 좀 그렇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 아틀레티코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프닝 토크 간단하게 마무리하고요. 토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리의 인터뷰가 이제 얼마 전에 스페인 언론 이제 아스에 이제 올라왔는데 여기서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의 차이점을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일 큰 이 어떻게 보면 화두는 이 리듬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 라리가에서는 프리미어리그와 같은 속도, 그러니까 같은 리듬으로 플레이를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했을 시에는 이 팀원들이 안 따라오고 본인이 홀로 공을 가지고 고립되는 순간이 많다라는 언급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스페인은 조금 더 선수들의 뭐 개인 성향이나 전술에 인내심도 강하고 상당히 전술적이면서도 이 팀이 공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라는 언급을 해줬습니다. 뭐 이거는 로드리가 느낀 이제 라리가에 대한 그런 인상 정도로 이제 볼 수 있겠고, 잉글랜드 이 프리미어리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조금 더 치열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웨스트햄을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치렀을 때를 회상해 보면 생각할 시간이 뭐 0.5초, 1초도 없었던 게 기억이 난다라고 하면서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빠르게 생각하고 공을 지키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컨트롤하는 법을 여기 와서 또 배워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프리미어리그가 상대 선수들의 속도나 이 상대 팀들의 공격적인 압박 때문에 그 선수의 개인 능력에 의해서 뭔가 당하는 상황이 조금 더 많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장 코치님이 보시기에 프리미어리그랑 이 라리가의 차이, 로드리의 전반적인 의견과 좀 비슷하십니까? 네, 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거의 뭐 다들 동의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들도 지공이 수준이 많이 올라왔고 특히 그리고 챔피언십 같은 경우도 뭐 웨스트브로미치나 이런 데 보면 카를로스 코르베란 이런 사람이 감독이거든요. 스페인 감독인데 그런 팀들만 봐도 지공 수준 자체가 챔피언십도 올라온 팀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수비 공격 전환, 그 다음에 공격에서 수비 전환인데 보통 수비에서 공격 전환될 때를 역습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역습이 아니고 공을 뺏었을 때 지공으로 전환되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프리미어리그는 역습으로 그대로 가는 빈도가 높은 반면 이제 라리가는 거기서 지공으로 전환되는 빈도가 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로드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공을 가지고 그냥 내가 막 앞으로 전개시키면은 팀원이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그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지 않을까. 물론 팀마다 차이는 있겠죠. 뭐 왜냐면 팀마다 스타일이 워낙 다양하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시티의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이제 어쨌든간 좀 느린 템포의 지공을 주로 하는 팀이니까. 근데 그거랑 별개로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뭐 여기서 얘기했던 웨스트햄이라든지 아직도 뭐 하위권 팀들도 예를 들어서 루턴타운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근데 그런 팀들이랑 상대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도 공을 갖지만 쟤도 공을 가지니까 그때 나오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확실히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이게 사실 보면 리그 스타일의 차이지 레벨의 차이는 아니잖아요. 리그 스타일뿐만 아니라 저는 팀의 차이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 같은 리그라고 하더라도 비슷한 스타일로 다 경기를 치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감독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네.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그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저는 사실 이런 인터뷰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리그와 어떤 리그가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저는 이전에는 되게 그런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뭐 세리아, 그렇죠. 뭐 세리아는 세리아만의 스타일이 있고 뭐 라리가는 라리가만의 잉글랜드. 스타일이 있고. 근데 최근에는 별로 리그의 차이라기보다 저는 팀의 차이, 즉 감독의 역량 차이, 뭐 이런 것들이 더 도드라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때 한창 그 시메오네식 4-4-2 네. 이게 나왔을 때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도 이제 라리가를 보긴 했지만 그 좀 뒤에 제가 해축구 해설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시메오네
시메오네식 사사이를 쓰는 하위권 팀이 좀 너무 많았었다라는 인상이 좀 있었어요. 라리가에서요? 네, 라리가 내에서. 그러니까 뭐 똑같이 구현하진 않았지만 그냥 수비할 때 보면 라인 다 내리고 플래청 4-4-2로 쓴 다음에 폭 좁히고 그냥 아래서 그냥 틀어맞고 그다음에 역습 한 방 빵. 뭐 발렌시아도 대표적으로 그랬었죠. 마르셀리노 시절에. 네, 예, 그리고 그때 당시 뭐 레가네스나 네네네. 뭐 데포르티보 알라베스나 네. 이런 하위권 팀들이 이 4-4-2 시스템을 좀 차용했었던 시기에는 아까 주원 형이 얘기한 것처럼 그 리그의 스타일이라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말한 대로 이제는 시메오네도 사실 이런 4-4-2 안 쓰잖아요. 이건 있어요. 뭐냐면 이 시메오네의 그런 4-4-2 당시를 생각해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때는 바르셀로나식 축구를 어떻게든 막아냈어야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시메오네가 이런 어떤 그 플랫한 4-4-2 딱 밑에서 이제 촘촘한 4-4-2를 구성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주면서 경기를 치렀었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스타일을 따라할 수가 있는 거지. 아, 바르셀로나 막을 때는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해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되네? 라는 느낌으로 따라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감독들이 골을 먹기 싫어하니까. 그쵸. 이전에도 콘테가 피에르 와서 쓰리백으로 우승할 때 아, 백스리 딱 들고 벵고도 나와가지고. 쓰리백을 썼어요. 맞아. 네, 맞아. 벵고도 쓰리백을 잠깐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그 각 리그에서 반짝하고 뭔가 좀 트렌드를 좀 따라가는 그런 경우는 있겠으나 그것이 저는 그 모든 리그의 스타일을 대변한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타일에 대한 규정은 아니다. 예. 로드리가 어쨌든 비아레알에서 이제 제일 처음 좀 주목을 받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거쳐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오면서 저는 진짜 성장 곡선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다고 보는데 네. 이 로드리의 플레이 스타일만 놓고 봤을 때는 라리가 쪽보다 지금은 피엘이 훨씬 더 좀 잘 맞는 느낌 아닌가요? 저는 근데 이제 어디 가든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게 라리가 왔을 때도 상관이 없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제 대표팀 와서 뛰었을 때. 대표팀 와서 뛰었을 때 스페인 대표팀은 결국에는 이제 아무래도 라리가 왜냐면 그 나라 축구를 대변하는 그쵸. 지표니까 대표팀이라는 거는 그래서 대표팀 와서 뛰는 거를 보면은 막 센터백으로도 예. 내고 그랬었잖아요. 예, 월드컵 갭이 때 없다고 보면. 느끼고 그 센터백 얘기도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라르게로 인터뷰했을 때 센터백 해가지고 막 하면서 센터백 나 그거 지루해서 못 한다고 센터백 하는 내 동료들 엄청 리스펙트 한다고 나는 다시는 못 한다고 재미없다고 막 했는데 센터백 하는 거 봐도 그 느린 템포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느린 템포로 하는 거는 원래 이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평생 해오면서 가지고 있던 거고 근데 이제 프리미어리그 넘어왔을 땐 그 빠른 템포는 새로운 거니까 거기에 적응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인터뷰에서도 막 그런 얘기 했어요. 뭘 배워야 했고, 뭐 조금 더 상황 대처하는 거, 공 소유권 잃었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과르디올라한테 배웠다는 표현을 또 했으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가진 거를 본질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본질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 업그레이드가 된 느낌이다 보니까 라리가 와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지금 시티에 뭔가 이 최적화되어 있는 느낌은 확실히 좀 강하죠. 그리고 약간 좀 이런 거 아닐까요? 자기가 소속돼 있는 리그를 좀 칭찬하는 프리미어리그를.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그렇잖아요. 자기 있는 데가 제일 빡세 보이잖아요 사실. 그쵸.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로드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이 리그적인 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름 들으면 다 알만한 사람들로 있었던 게 샤비 알론소 있었고 시메오네 있었고 지금 로드리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제가 방금도 얘기했던 로드리 그 라르게로 인터뷰를 보면은 그때가 언제쯤이냐면은 그 첼시랑 시티 4대4 비겼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비교 좀 됐네요. 네, 그 4대4 비겼을 때쯤에 시메오네도 했고 그다음에 시메오네 하고 로드리가 그때 라르게로랑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시메오네가 그때 그 4대4 경기를 보고 나서 프리미어리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수비를 하는 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거기서 얘기하는 시메오네가 얘기하는 수비는 그러니까 수비를 못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블록을 갖춰서 이제 수비를 하는 팀이 없다. 이제 다 전방에서 그냥 원원원으로 그냥 다 막 압박한다. 압박하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라르게로에서 이제 또 로드리한테 물어봤어요. 시메오네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촐로가 얘기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뭐 각자 다 의견이 있는 거지만 근데 나는 그거에 그렇게 동일하기 힘들다. 왜냐면 또 그러니까 로드리도 얘기를 하죠. 나는 시티이기 때문에 시티 선수기 때문에 시티로 상대 팀을 맞닥뜨리다 보면은 상대 팀들이 다 로우 블록하고 하는 경기들이 많아서 나는 그거를 수비를 안 한다, 못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또 이제 샤비 알론소는 분데스리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저도 샤비 알론소 얘기한 거에 동의하는 게 분데스리가 팀들이 골킥에서부터 전개하면은 원원원으로 압박하는 팀이 엄청 많아요. 이번 시즌에 특히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샤비 알론소가 거기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하냐고 물어봤을 때
완전히 로버트처럼 다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선수 즉흥에 어느 정도 맡긴다. 선수의 자율성을 좀 예, 존중을 한다는 거예요. 큰 틀은 다 있지만 그거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선수 개인의 1대1 그리고 선수의 즉흥에 어느 정도 본능에 맡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대략적인 건 있는데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만큼 막 이렇게 완전 야 여기는 뭐 여긴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긴 한 거죠. 자, 그래서 뭐 이제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 이런 스타일적인 차이를 로드리가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봤고, 자, 그 다음 토픽은요, 저희가 오늘 후방 빌드업에 관한 여러 가지 꼭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일단 두 분은 후방 빌드업을 함에 있어서 되게 스타일이 좀 다양하잖아요. 좀 어떤 느낌을 선호하시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바로 붙여주는 방식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시티나 뭐 그런 팀들처럼 아래부터 좀 아기자기하게 좀 풀어가는 팀들도 있을 거고. 사실 이제 우리가 그런 거잖아. 이전에 많은 이제 볼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경기를 풀어갔을 때 네. 빌드업 축구라고 하는데 빌드업 사실 빌드업 축구라는 말이 되게 맞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빌드업 축구라는 게 빌드업은 되게 모든 팀이 하니까. 모든 팀이 하니까. 네. 그래서 꼭 티키타카 후방에서 막 볼 점을 높여가면서 볼을 차는 게 축구를 하는 게 빌드업 축구는 아니다. 예. 후방에서 그냥 땅 때려놔도 그것도 빌드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스타일의 빌드업을 좋아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땅 때려놓고 하는 그런 축구는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너무 좀 단순해서 그런가? 뭐랄까 땅 때려놨을 때 앞쪽에서 정말 압도적인 선수가 있다면 네. 높이나 어떤 그 세컨볼을 따내는데 아주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 그리고 땅 때려놨을 때 와 하가지고 몰아쳐가지고 이제 막 거기서 막 우당탕탕 하면 모르겠으나 네. 땅 때리고 뭐 잘 떨어지면 공격 못 떨어지면 상대방 이런 식으로 약간 5대5 싸움 그러니까 너무 이런 확률에 맡긴다. 그런 식의 어떤 빌드업은 저는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땅 때려놨어. 근데 막 땅 뒤에서 때렸는데 가자 하면서 가는 거야 막. 될 때처럼 다 올라가고, 예. 그래서 막 떨어지는 거 막 몸싸움 하고 거기서 막 우장창 하면 재밌지. 럭비처럼. 근데 땅 때려놓고 그냥 뭐 그냥 땅에서 떨어졌네. 경합에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 거는 이제 별로고. 혹시 뭐 전북 깎아내리시는 건가요? 자격지심 아닌가요? 장갑도 잘하겠죠. 근데 너랑 전북 경기 보니까 진짜 재밌더라.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확실히 축구 팬도 팬이지만 축구계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그 팀의 팬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아스날, 뭐 종윤이 아스날이죠. 네. 축구 많이 봤죠. 축구 업쪽에 종사하고 있죠. 뭐 찬우형 인터밀란. 뭐 이렇게 보면 그 팀의 단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즐거움이 있습니다. 단군 맨유는 어떤가요? 단군 맨유. 단군 맨유는 사실 그 친구는 단군을 정말로 긍정적으로 응원하는 팬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되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안 이야기하기보다는 하죠. 막 아니야 괜찮아 약간 이런 스타일이니까. 마이누도 사셨던데 보니까. 마이너 유니폼? 네, 사셨던데 보니까. 그래요? 네. 또 다른 재미가 있죠. 근데 이제 덕현이하고 전북 봤을 때는 그 팀이 나오는 패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자주 쓰는 패턴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그 패턴이 잘 먹히지 않고 단순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경기였죠. 전북 울산 경기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딱 그 전북 울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제 입중계 이제 같이 했잖아요. 네. 일단 첫 번째 1차전 같이 안 와서 다행이다. 1차전 때 저희가 이제 그 넥슨 행사 때문에 나가서 못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차라리 떨어지는 게 낫다. 올라갔으면 또 시켰을 거 아니야 입중계를. 네. 그럼 적어도 2번은 더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고통받는 거는 이 정도가 딱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았나. 네. 고통스러웠나요?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았잖아요. 재밌게 본 거죠. 이제 경기가 사실 이제 뭐 별로 재밌는 경기가 아니었고 제 입장에서는 근데 굉장히 이제 신나셨잖아요. 네. 신나진 않았고 텐션을 올려서 중계한 거죠. 그래요? 네. 텐션 때문입니다. 텐션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딱 여기서 마무리 되는 게.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든 생각은 이제 참 종윤이 형 대단하다. 아무나 그렇게 옆에서 버티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새벽에 어제 새벽이었나? 어제 새벽이었죠. 어제 새벽에 이제 아스날 포르투 경기. 네, 아스날 포르투. 종윤이 아스날 포르투 경기 보러 오겠다라고 했는데 형 제가 필요하면 형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아스날 포르투 아스날이 쉽게 가져갈 것 같아요. 굳이 형 안 오셔도 돼요 이러더라고. 근데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 나 근데 그 같이 보고 싶은데 형 근데 그래도 필요할 때 딱 하고 쉴 사람도 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알았어 그럼 쉴게라고 해서 쉰 거예요. 근데 좀 아쉬웠죠. 졸라 아쉬웠죠. 졸라 아쉬웠죠. 씨 진짜. 자 봐봐.
텐션 때문에 맞아요? 텐션 때문에 아쉬웠어? 텐션 때문에. 이거 했으면 연장까지 텐션 내가 얼마나 오르겠어. 아, 이거 안 되나요? 승부차기는 몰라요. 승부차기는 아스날 할아버지가 와도 모릅니다. 막 이러면서. 네. 재밌긴 했겠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거기서 이제 아스날이 또 지거나 이제 이랬을 때 상황도 네. 있고, 근데 또 이제 또 라야가 또 네. 기가 막히게 하면서 이겼으니까. 네. 그 보니까 라야가 그 아스날 골키퍼 코치랑 네. 램세일이랑 그걸 또 엄청 했더만요. 그 준비를. 아. 그런 뭐 이런 선수 패턴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 네. 때문에 이겼다라고 이제 또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네. 뭐 어쨌든 소감 잘 들었습니다. 의중 잘 네,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돌아와서 네. 장코치님은 좀 어떤 거예요? 추면을 일단 좀 길게 때리고 이런 거 좀 별로다. 네. 저는 그냥 공이 깨끗하게 나가는 걸 선호해요. 공이 깨끗하게 나가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발에 인사이드 공을 받는 선수가 내 다음 동작이 인사이드 패스가 될 수 있게끔 오는 걸 선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냥 당연히 확률적으로 봤을 때 뒤에서부터 차례차례 나가는 게 더 깨끗하게 나갈 확률이 높죠. 그 약간 대체르비? 근데 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형태를 이제 측면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중앙으로 좀 많이 집약적으로 해서 하느냐.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다른 게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야 되는 게 다른 게 저는 어쨌든 코치 입장이니까 결국엔 선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네. 누구냐에 따라서 스타일이 네. 또 바뀔 거고. 네,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얘기했지만 보통은 다 선수가 감독한테 맞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일해 왔을 때도 그렇지만 선수한테 감독이 맞춰야 되는 게 훨씬 크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래서 카이 하버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해서 그냥 쇼패스만 하는 건 의미가 없죠. 왜냐면 장점이 공중볼 경합이 있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아스날이 되게 이상적이라고 보는 게 왜냐면은 후방에서부터 짧게 나갈 수도 있지만 상대가 압박이 너무 강하다고 가정이 되면은 다른 옵션을 또 꺼낼 수 네, 있고. 그냥 한 번에 나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도 높은 확률로 공을 따내 오니까. 네.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당연히 기본 전제는 깨끗하게 후방에서부터 나가는 건데 이제 양자택일을 걸 수 있는 그런 게 좀 이상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거는 되게 이제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선수였다고 쳤을 때 나 같은 선수를 갖고 있는데 후방 빌드업 한다? 안 됩니다, 그거. 네. 그리고 이제 나 같은 선수가 이제 왼쪽에 섰는데 뭐 후방 빌드업 한다? 네. 근데 볼 잡는 거 오른발로 잡았는데 그러면 또 위험하고 센터백들의 어떤 패싱 능력도 그쵸. 체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고받는 선수들의 능력, 기본기 이런 것도 그래도 체크를 해야 되죠. 그 네. 추천코로 네. 잘했잖아요. 저거 또 나오네. 네. 여러분 정말 드라마틱하게 안 아픕니다, 아킬레스가. 지금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오. 그래서 이거 저 한 번만 딱 병원 더 가고 다음 주부터는 유산소를 좀 빡세게 좀 할 생각인데.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은 이제 저거 아바타 축구 근데 반응이 되게 괜찮았거든요. 재밌었죠. 그래서 컨셉을 잡고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 추첸코도 다시 한번 하고 싶고, 네. 이제 아놀드처럼 자기 뭐 이렇게 풀백. 그러니까 추천코는 이제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오리지널 풀백처럼 하기. 진짜 그냥 직선적으로 이렇게 요새 몸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아니면 중앙 수비수, 네. 아니면 또 이제 누구처럼 중앙 수비수 하기, 뭐 이런 것들 이제 그 컨셉 잡아서 하고 싶긴 합니다. 저거. 네. 네. 아놀드처럼 차는 추놀드. 추놀드 좀 기대되는데요. 왜냐하면 좀 오른쪽에서 받자마자 안쪽 들어와서 좌우 측면을 막 뿌려주는 약간 그런 킥. 빵빵 딱 차주고. 그런 거. 예. 다이어처럼 센터백 보기. 딱 이런 거 해가지고. 그거 후방에서. 쉽죠. 그래요? 계속 이렇게. 진짜 다이어트처럼 센터백 한번 해볼까? 네. 이런 거 계속 하면서. 리더가 되는 거야. 후방에 네. 계속 얘기하고. 경기장 안에서 리더가 되는. 예. 야야 가서 이렇게 뭐 수비하는 거냐? 네. 야야 가서 물 먹어. 물 먹고 와. 막 이러면서. 대신 그때 장코치도 옆에서 같이 뛰게 좀 해주세요. 좋죠, 좋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후방 빌드업 얘기를 이제 좀 해볼 텐데, 이 방식이 사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꽤 많이 변해왔습니다. 뭐, 우리가 어릴 적 보던 축구의 후방 빌드업은 보통 이제 골키퍼가 그냥 뻥 차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고, 근데 최근 축구가 이제 아래쪽부터 수비수에게 연결해서 차근차근 풀어가는 방식이 있다라고 이게 또 기사적으로 좀 정리를 해줬는데, 이 몇 가지 변화의 이유를 설명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가 1992년에 도입된 이 백패스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골키퍼가 같은 팀 선수, 그러니까 수비수가 백패스를 하면 이걸 손으로 잡아서 처리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92년에 이 규정이 도입된 이후 골키퍼가 손으로 이제 공을 만졌을 때는 간접 프리킥이 주어지는 방식이 됐기 때문에 이게 본질적으로 봤을 때 골키퍼가 움직이는 공을 차는 연습을 더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 진영으로 차는 것보다는 본인들의 진영에서 짧게 소유해 나가는 것이 실용적이라는 그런 인식도 생각이 난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92년도에 도입이 된 거라서 주원형 이 이전의 축구 좀 기억이 나나요? 잘 안 나요. 잘 안 나는데 네.
그래도 옛날 그 축구 가끔씩 보면은 야 옛날에 그 저 잡아가지고 했을 때 축구 지루해서 어떻게 봤냐. 그러니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무조건 그냥 뒤쪽으로 돌릴 거예요. 예, 압박해도 잡으면 그만인데. 잡으니까. 예. 예. 그리고 이거 변화 규정됐을 때는 골키퍼들 참 난감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선수를 하면서 이제 그 골키퍼들을 보잖아요. 네. 정말 생각보다 공을 잘 못 찹니다. 골키퍼들. 진짜 훈련을 안 하면. 그러니까 발밑 좋은 골키퍼가 그만큼 귀하게 여기는 아니, 이유가 지금은 있다. 다 어느 정도 하죠. 네. 근데 정말 골키퍼는 소위 말해서 키도 커야 되고 네. 그래야 되잖아요. 일단은 선방을 잘해야 되니까. 네, 선방을 잘하고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 감이 떨어지는 골키퍼들이 좀 있어요. 팀에서. 네.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팀에서 발로 차는 거에 대해서. 아니 필드 플레이어도 그 초중학교 레벨에 가면은 사실 공 못 찬 친구들도 그쵸? 많은데 네. 골키퍼는 오죽하겠어?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어쨌든 뭐 등치 있고 잘 막는 골키퍼들도 이때 당시에 막 규정 그 바뀌었을 때는 참 난감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2019년에 이제 도입된 게 수비수가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서 공을 네. 예, 받을 수 있게 됐죠. 이로 인해서 이제 기존보다 더 적게 이제 압박을 받게 되면서 후방 빌드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꼽는 게 경기장 컨디션의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 겨울에 열린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이제 복기를 해보면 이때 짧게 이렇게 막 대가패 같은 거 이렇게 시도했을 때 공이 그냥 진흙 속에 갇힐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그만큼 잔디 컨디션이 좀 안 좋았었고 이 잔디 컨디션이 개선이 되면서 후방 진영부터 좀 천천히 짧게 풀어가는 전개 방식이 이제 좀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잔디 컨디션의 개선이 물론 이제 뭐 완전히 같은 축구를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뭐 아스날이나 바르셀로나처럼 예전에 뭐 벵거 아스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점유율 위주 축구 구사하는 팀한테도 도움이 좀 됐겠죠? 이거 엄청 크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엄청 크죠.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일을 할 때 선수들한테 이제 특히 유소년 선수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받는 사람의 발을 보고 패스하라고 해요. 보통은 그냥 이렇게 형체를 보잖아요. 그냥 선수 있으면 이렇게 패스 주니까. 예, 그게 아니고 발을 보고 패스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 비엘사가 쓰는 용어로는 스페인어로 파세 페르필라도라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동작을 내 패스로 정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서 등을 쥐고 받는 선수면은 등을 쥐고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물론 돌려서 보긴 하겠지만 근데 내가 앞을 보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너가 가져갈 다음 플레이가 뭐야를 내 패스 방향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받는 선수도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돼 있어야겠네. 네. 그리고 팀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게임 모델로 정립이 돼 있는데 그 실시간 상황에서 전술적으로 그거를 발을 보고 어느 정도의 세기로 주느냐에 따라서까지 정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조금의 나비 효과로 인해서 네. 플레이 방식에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받는 선수 발을 보고 패스한다는 것은 진짜 신박한데? 아니 근데 네.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렵죠. 그 짧은 순간 안에 다 판단하고 나서 줘야 되는 거니까. 그게 약간 좀 유니크하게 가르치는 건가요? 아니면 대부분의 유소년들이 최근에는 그런 식으로 지시를 뭐 교육을 하나요? 왜냐하면 저는 발을 보고 패스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특히나 저는 게임할 때 형체를 보고 패스를 하거든요, 사실. 왜냐면 발을 보고까지 패스할 정도의 정신이 없어요. 네. 왜냐면 압박도 올 거고.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참 버릇이 돼 있고 그걸 여유 있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긴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네. 그게 그러니까 그 저번에 저희가 바르셀로나 얘기했었잖아요. 포지션 플레이에서 네. 그게 막 영입 막 비싼 돈 주고 뭐 레반도프스키 두고 데려오고 했으니까 보통 생각하셨을 때는 아 이렇게 좋은 소 데려왔는데 차비가 병신이지 이거 왜 성적 못 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게 엄청 조그만 차인데 그 거기서 계속 쌓이거든요. 쌓여서 그게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되는데 근데 포지션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안 되면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고, 뭐 저번에 저희가 얘기했었잖아요. 그것도 그 제가 포지션 플레이가 아니고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후안 마리오가 우비케이션이라고 했다고. 네, 맞아요, 내 맞아요. 몸의 자세 위치가 아니고 내 몸의 자세까지 고려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포지션 플레이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특히 탑 레벨에서는. 3레벨에서는 더욱더. 네. 네. 그리고 아톰부엘라님 10,000원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이신가 보네요. 저 대학교 때 교수님이신데. 아, 그래요? 네네네. 교수님이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후원을 해주신다고요? 네네네. 아니 또 되게 저- 젊은 교수님이세요 혹시? 아니요. 마드리드 한 10년 넘게 유학하시고 이제 연세 좀 있으시죠? 뭘 가르치세요? 스페인어요. 아, 스페인어 교수님. 저는 전공도 아니었는데 이제 그때 제가 부전공으로 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저한테 스페인어 문법적인 거를 이제 다 이제 좀
그 당시에는 좀 힘들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서 알았죠. 아 이게 진짜 이렇게 배워야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시간이 지나고 깨닫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좀 짜증 났었는데 배울 때 그 얘기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잘 가르쳐 주셨구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 거지. 존내 맞아가지고 아 진짜 짜증났는데. 가르치는 게 답답하다 이렇게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 그 교육이 맞는 거였구나. 그리고 그분이 이제 참 은사다. 덕현 씨 아시잖아요. 동사 변화가 스페인어 진짜 많잖아요. 아우, 미쳤죠. 진짜 별로 하고 영어는 동사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근데 영어는 동사 변화는 정말 쉬운 네. 수준이죠. 시제랑 이게 성수도 있고 말해서 엄청 많은데 그거를 다 A4지에 무조건 10번씩 다 쓰게 하셨어요. 하나당 10번씩 다 쓰고 약간 구식이셨구나. 네. 그리고 근데 그걸 외우려면 그 방법이 최고예요. 제가 봤을 맞아요. 때. 네, 그러니까 이게 직접 가서 계속 쓰면서 입에 붙이지 않는 이상 이렇게 여기서 공부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아니, 그렇게 빡세게 공부시켰던 이 8명 가지고 뭐 스페인에 뭐 첩자로 갔나요? 아니 거기 뭐 스페인에 무슨 기밀이라도 빼놓을 저는 첩자로 갔죠. 2인칭 복수를 말해! 네, 이렇게. 저는 네. 첩자로 갔죠. 축구 빼왔잖아요. 아, 네. 저는 첩자로 갔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교수님, 또 후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자, 그래서 이제 경기장 컨디션에 개선이 있었고, 자, 그 다음이 이제 3, 4,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가 약간 이어지는 건데, 혁명적인 골키퍼의 등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나 근데 이 얘기도 하고 싶어요. 잔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 저는 그 우리나라 K리그가 재밌어지려면은 딴 거 필요 없거든요. 저는 첫 번째로 잔디입니다. 무조건이죠. 저는 그 얘기를 되게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된 계기가 카타르 월드컵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그 우리나라 첫 경기 보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볼을 이렇게 잘 찼나? 아, 그 생각이 그치. 들었단 말이에요. 우루과이전. 물론 이제 벤투 감독과 이제 오랫동안 컨셉을 가지고 전술을 이제 만든 그 효과도 나타난 거겠지만 어쨌든 선수들이 볼을 찰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물론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선수들도 어쨌든 동양인 거기도 한국 사람일 거 아니야. 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카타르 잔디가 또 거의 뭐 양탄자라며요. 그러니까 저는 K리그도 만약에 잔디가 정말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면 되게 좋은 축구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 선수들 볼 잘 찹니다. 잠시 뒤에 네. 저희가 이제 광주 얘기를 하겠지만 진짜 그 잔디에서 그 축구 하는 광주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공을 좀 몇 번 쳐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은 다 인조 잔디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그 요즘 모르겠어요. 안 간지 꽤 돼가지고 우리 외국어 대학교에서 볼을 차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볼을 차는 동롱도로 탔던 거인가요? 이문조기에 네. 이문조기에는 흙바닥이에요. 왜요? 그걸 인조 잔디 안 가더라고 그 운동장을 희한하게. 네. 그럼 흙바닥 차보잖아요. 와 어떻게 여기서 찼냐 옛날에 그치. 공을. 근데 어렸을 때 찼거든. 공이 토동통통 튀고 뭐하고 인조잔디하고도 천지 차이니까 그런 차이가 프로 레벨에서는 아주 미세한 차이도 프로 레벨에서는 허락을 안 하는데 그 링가드 날린 거 보면 통통 그렇죠. 하면서 살짝 이렇게 튀지. 오잖아. 쫙 깔려오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네. 좋은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좀 제약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골키퍼, 백팩수 규정이 변하고 나서 이제 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던 슈마이켈 골키퍼가 이제 골키퍼들도 필드 플레이어들이랑 같이 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그런 정규 훈련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반데사르가 이제 아약스 시절에 굉장히 현대적인 골키퍼로 평가를 받았었고 그 이후에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뭐 노이어나 뭐 테어슈테겐, 뭐 에데르송 같은 이런 골키퍼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 발을 잘 사용하는 골키퍼가 등장을 하면서 전술적인 트렌드도 상당히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꼽은 이유는 팬들의 시선도 한몫했다. 그러니까 과거 축구가 노동자 계급에서 시작이 됐지만 지금은 이 티켓 값이 사실 너무 비싸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뭐 라리가 좀 소규모 매치 같은 경우는 되게 싼데 네. 저는 막 3만 원에 막 제일 앞줄에서 보고 그랬으니까. 근데 뭐 프리미어리그 사실 뭐 부르는 게 값이고. 근데 이제 팬들이 어쨌든 돈을 지불하고 이 비싼 돈을 내고 왔는데 그냥 대충 롱킹 때려가지고 경험해서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축구를 보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미학적으로 좋은 축구를 보고 싶어하는 그 심리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여기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저는 이것도 뭐 하나의 이유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그 정말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 금액이 크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죠. 대충 하면 안 되죠, 사실. 네. 예, 좋은 우리가 뭐 또 영화를 보거나 뭐 연극, 뮤지컬 이런 거 봤을 때
딱 돈 주고 비싼 값 주고 갔는데 막 앞에서 연기를 대충 하는 거 같고 아, 그럼 짠나지. 막 이렇게 해서 뭐 되게 디테일하지도 않고 막 이러면 짜증나잖아. 이걸 내가 4시간 쓰고 돈까지 써가면서 이걸 내가 왜 보고 있나 막 영화도 갑자기 막 보면은 야, 이 영화 참 뜬금없다. 이걸로 뭐 생각하고 만드는 건가? 이러면 짜증나잖아, 사실. 그렇죠. 왜냐면 뭐 10분 20분 보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사람을 바로 맞서고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 근데 축구는 만약에 그딴 식으로 하면은 바로 관중석에서 욕 날라오잖아요. 네, 그쵸. 똑바로 하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준비를 잘 해야죠. 네. 네. 저는 이게 근데 3번이랑 4번을 묶어서 좀 표현을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 게 골키퍼의 등장이랑 골키퍼의 역할의 변화가 그러니까 등장이 골키퍼의 등장이라기보다는 포지션 플레이의 등장이 저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네. 왜 포지션 이걸 플레이 굳이 등장이라는 게 뭐죠? 어떻게 해서 포지션 플레이 뭐 기점으로 보면은 크루이프죠. 크루이프 뭐 제일 큰 기점은 크루이프가 바르셀로나 감독한 시점. 드림팀 시절에. 네네. 그때 이후로 이제 어쨌든 과르디올라도 그때부터 이제 본인이 된 거고 과르디올라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영상 인터뷰 긴 거 보시면 과르디올라 항상 얘기해요. 뭐 크루이프 이제 얘기 나오면서 막 비교 막 하고 막 우승 개수에서는 과르디올라 훨씬 압도적이니까 근데 과르디올라 항상 얘기해. 나는 아무리 내가 우승을 몇백 개라도 소용이 없다고 난 크루이프를 절대 못 따라간다. 크루이프는 이걸 고안한 사람이고 나는 이거를 고안돼 있던 거를 그냥 나는 차용한 거기 때문에 나는 크루이프랑은 비교할 수가 없다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이 선구자이자 개척자고 네네. 나는 이제 그걸 받아서 조금 더 발전을 시킨 사람이다. 네, 애초에 창안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그 개념 자체를. 그래도 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짧게나마 설명이 네. 가능할까요? 어떤 크루이프가 공헌해낸 어떤 네. 그 스타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포지션 플레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보통 중간에 이제 2000년대 이제 유로 2008 때 스페인 대표팀 우승하고 나서부터 이제 약간은 그게 잘못 대중들한테 인식이 된 게 단어 두 개가 이제 대표적이죠. 티키타카, 그다음에 점유율 축구. 근데 티키타카랑 점유율 축구는 뭐냐면 현상인 거예요. 포지션 플레이라는 게 원하는 건 뭐냐면은 상대 페널티 박스 혹은 상대의 골대를 공략할 수 있는 지점까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대한 공이 깨끗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잃어버릴 변수를 최대한 줄이는 상태에서 상대 골대 근처까지 도달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짧은 패스 횟수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티키타카라고 보이는 그 시각적인 현상이랑 점유율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본질적으로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점유율 축구다, 티키타카다. 왜냐면 그게 사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되게 단순하게. 네, 근데 이제 포지션 플레이라는 거는 결국엔 엄청 심플하게 해서 얘기하자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최대한 공을 잃어버릴 확률이 없이 깨끗하게 상대 골대를 공략할 수 있는 지점까지 도달하는 것. 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랑 조금 이어가 보면, 그러니까 빌드업, 그러니까 후방 지역부터 나가는 그런 빌드업 플레이를 통해서 본인들이 시도한 공격이 얼마나 상대 파이널 서드 지역까지 도달했는지에 대한 비율이 이제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평균적인 점유율로만 놓고 보면은 맨체스터 시티가 프리미어리그 중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팀의 전력이나 과르디올라 스타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걸 수도 있겠지만, 이 빌드업을 가장 많이 진행하면서 파이널 서드까지 높게 올라간 그 비율만 순수하게 따졌을 때는 이제 시티가 52%로 제일 많이 도달을 했고, 그 다음이 브라이튼입니다. 45%. 그리고 이 후방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빌드업을 통한 공격을 제일 많이 전개한 팀도 브라이튼이에요. 아, 그래서 이런 플레이들이 나오기 때문에 데즈레비 감독이 약간 좀 그 주목을 받는 건가? 네, 저는 뭐 그런 점도 충분히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비율적으로 파이널 서드 지역까지 가장 많이 도달한 팀은 이제 시티가 52%, 그리고 여기에 리버풀, 아스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통 선두권에 있는 팀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이런 퍼센테이지를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지만, 순수하게 확률로만 봤을 때, 비율로만 봤을 때 브라이튼이나 풀럼이나 본머스 같은 팀들도 상대 파이널 서드 지역까지 가는 그런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오케이, 뭐 빌드업 하는 거 후방에서 볼 점유율 높여가는 거 오케이 알겠어. 근데 그것만을 위한 축구를 하면 안 되거든. 사실 그거 하는 이유가 상대 골을 넣으려고 하는 거죠. 진영에 정확하고 안전하게 가려고 그걸 하는 건데 그 비율이 낮으면 그야말로 그 뭐라 그래, 빵 빌드업이라 그러나 그걸? 후방 빌드업이요? 네, 그빵 빌드업 뭐라 그러죠? 네, 그게 되면 안 되죠. 후방 빌드업 이제 하다 뺏기는 게 후방 빌드업 아니에요? 어쨌든 거기서 막 후방 지역에서 아니 앞을 공략 못하는 것도 빵 빌드업이지. 아, 뭐 그렇지. 아니 인천 서울 경기에서 서울 점유율 높았어요? 아, 그렇죠. 공략을 못했잖아요. 네. 네, 그 경기 봤어요? 인천 서울이요? 네. 네. 아니, 뭐 여기 있는 사람 다 보지 않았을까요? 서울 인천 경기 그 점유율 높아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네. 얼마나 답답해요. 후방 빌드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들어봐가지고 되게 어휘가 좀 이렇게 되게 충격적이네요. 아 처음 들어봐? 네, 처음 들어. 아뭘 처음 들어? 그거 후방 빌더 그거 쓸데없는 거. 네, 애무 축구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이제 애무 축구라는 표현도 많이 썼었지.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후방 빌드업이 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쳐왔고, 장 코치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뭐 포지션 플레이나 네. 이런 게 이제 훨씬 더 중요해진 게 요즘의 축구가 아닌가 싶습니다.